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디자인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해주는 전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전공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저는 현재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전공과 커뮤니케이션 학부, ICT 창업 학부, 창의융합교육원 전공을 섞어서 같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와 약간 소양, 관심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TEP 교육교 과목, 그리고 사회복지, 상담심리, 그리고 언론정보 등의 과목을 전공을 융합하여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획할 수 있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효과적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GE의 조금 기업가 정신 분야랑 그리고 경영의 마케팅 분야 그리고 저는 디자인 분야를 더 섞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기획의 분야에서 많이 기획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정보의 광고 트랙을 섞어서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UX 기획으로 학생 설계를 전공했고요. 저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시각 디자인, 경영, 심리, ICT 융합 이렇게 5가지 전공을 융합해서 UX 기획이라는 전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또 논거나 이런 것도 좀 쌓아간다면 이제 앞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좀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GE 전공에 있는 이제 프로덕트 개발 방법론들에 대한 얘기들을 수업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련 수업들 그리고 아무래도 UI라고 말하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 수업과 이제 그 제품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 수업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법학부에 특허나 이제 기업법 관련된 수업들이랑 경영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영 전략이라던가 경영 과학 수업 그리고 GE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품 개발 및 기획 같은 수업들이랑 그리고 ICT 조금, AI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물어봅니다. 제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좀 약간 인사하면서 좀 말문 터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보통 제 전공을 소개하면 우와, 이게 좀 보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전공명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거 어떤 거 하는 전공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 전공명을 풀로 얘기한 적이 많이 없어요. 너무 길고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기획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줄여서 그냥 미디어 기획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명을 들었을 때 기억을 거의 못 하시죠. 그래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전공이. 학생 설계가 뭐냐면요. 한동대학교는 3가지 전공을 융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야 됐어가지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율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너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굳이 기술 경영까지 가냐 그냥 경영을 하던가 지휘를 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해라 라는 반응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부모님은 하도 이제 전과를 많이 하다가 이제 기술 경영에 찾겠다 보니까 제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저한테도 사실 그 답을 사실은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전공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하고 또 구현해내는 것을 함께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동대학교에 있는 다른 학부들의 수업 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학생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남들과 똑같은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유 하나로 시작을 했고 학생 설계를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학부를 내가 다 배우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 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진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의미 있지 않나.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이런 걸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싶어서 다양한 학부에 있는 수업을 모으다 보니까 학생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에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모르고 시각 디자인을 그냥 무심코 선택을 하게 되었었는데 막상 전공 수업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게 이제 사용자 경험, UX, UI 쪽이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어디를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에게 가장 잘 맞겠다고 느꼈던 게 이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 주는 거였거든요. 제대로 배울 수 있을 만한 전공이 없다 보니까 일부러 하나 만들어서 좀 해야겠다라고 군대에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제 전공명과 이런 걸 좀 결정했던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어떤 전공을 만들지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픽스를 했어야 됐고 이제 픽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공 커리큘럼을 만든 이후에 지도 교수님을 컨택을 하고 학사 지도를 받은 후에 일단 지원서를 내는 게 1차 절차였고 사실 그 신청서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너가 왜 이 전공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전공의 그 핵심 키워드는 뭔지, 그리고 이 전공의 약간 목표는 뭔지, 인재상은 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가 졸업하기 전까지 그 플랜을 전부 다 세워야 했었어요. 각 트랙별로 커리큘럼을 짜는 거. 네, 근데 저는 이 커리큘럼을 짤 때 이 수업이 정말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배우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수업을 실제로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이 수업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대할 때 태도가 좀 더 진중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 학부의 모든 수업을 다 살펴봤고요. 거기서 내가 꼭 듣고 싶은 수업들을 몇 개를 골라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어떤 전공명을 정해야겠다라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 교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또 최종적으로 창의융합교육원에 맞아요. 네, 정말 각 학부의 대표 교수님들께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네, 제 전공이 생기는 거죠. 제가 거기서 2번 떨어졌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자율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걸 배우면서 뭔가 본질, 대학 교육의 본질을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 설계를 안 하는 이제 다른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각 학부에서 정말 명강이라고 소문난 강의들, 그리고 진짜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강의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저에게 가장 알맞은 또는 제 진로에 가장 적합한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 배움의 즐거움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이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커리큘럼 외에도 타 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라던가 K무크 강의들을 제 전공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다 보니까 흥미롭게 할 수 있고, 또 이번 학기에 가천대학교에서 학점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과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또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시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이제 결정하는 2학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어필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단점은 소속감인데요. 네, 사실 완전 나도 사실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학생 설계자들끼리 좀 모여서 연대가 필요하지 않나. 완전. 네. 소속 학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은 전공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이런 커뮤니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했던 과목들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가시면 전공 커리큘럼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사실 이번 학기에도 조금 애를 많이 먹었던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또 막상 되돌아보니 이걸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되게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번쯤 도전해보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으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또 전공을 찾아보셔서 설계를 진행하신다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학교만 있는 되게 특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꼭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일말에 난 조금 더 쉽게 졸업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학업 가운데서의 즐거움과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스스로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정말 학생설계 융합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또 도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더 서니까 그때까지 조금 지치지 않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은 아니라고 봐요. 학생 설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듀데이트 마감 기한을 꼭 지켜서 지원서를 제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 정신, 열정, 개척자 정신을 마음껏 뽐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생 설계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어쨌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전공이니 조금 학교가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추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언제든 본인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고민이 있거나 학생 설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니한테 연락해.